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인버터, 컨버터 종류입니다. 종류도 많죠. 예. 이제 인버터라는 거 확실히 알겠죠? 그죠? DC를 AC로 변환해주는 하나의 교류 변환기를 얘기했죠. 자, 요 밑에 있는 요 조그만 것은 보통 노트북에 쓰는 그 인버터예요. 그죠? 근데 인버터 종류도 이제 많아요. 보면 이렇게 소형도 있고 약간 좀 긴 것도 있고 요렇게 아주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작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거는 뭐냐면 TV에 들어가는 거예요. TV는 CCFL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CCFL이. 그래서 만약에 CCFL이 4개가 달려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트랜스가 뭐 2개만 있으면 되지만, 그죠? 많이 달려 있다면 이게 여러 개 달려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스위칭 회로도 또 있고, 그죠? 이 콘덴서도 있고, 그러죠? 이게 큽니다. 근데 여기 회로 자체는 인버터 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로는 대등소유해요. 그죠? 대등소유합니다. 단지 이제 뭐 토폴로지 방식을 어떻게 구현했냐, 스위칭 방식을 어떤 식으로 구현했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회로가 어쨌든 간에 회로는 같다. 크기가 작더라도 회로는 같다는 얘기죠. PWM 없고 FET 없는 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콘덴서 다 있죠. 트랜스 다 있죠.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다. 어떤 분은 이제 큰 거는 이런 거 모니터에 쓰면 안 되겠냐. 뭐 모니터에 써도 되지만은 지금 보면 이 트랜스 종류가 많잖아요. CCFL 구동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죠? 7개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2개만 꽂으면 얘가 동작이 돼요? 2개만 꽂으면 얘는 안 켜져요. 왜 그러냐면 이 피드백 회로에서 이쪽에 이 감지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발진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TV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컨버터는 DC를 DC로 만들어준다는 거 있죠? 요즘은 이제 뭐 많이 이런 부분들을 생산해내서 보통 보면 뭐 LG 거다, 삼성 거다 보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게 팔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조하기가 귀찮으면은 뭐 이런 거 똑같은 제품을 사서 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안 맞는 경우가. 그럴 때는 뭡니까? 요즘 이게 만능 인버터라, 컨버터라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걸 이제 개조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개조라는 건 뭐예요? 인버터나 컨버터는 똑같다 그랬죠. 자, 컨버터 인버터 동작 조건이 뭐냐? 자, VCC 볼트가 들어가고, 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반드시 회로에 있어야 되겠죠.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뭡니까? PWM에 펄스 발진을 시켜줄 수 있는, 그죠? AD 버스에 넘어오는 온오프 신호, 온오프 시그널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VCC, 그 다음에 그라운드, 온오프 시그널이에요. 브라이트니스는 보통 연결을 안 하죠. 귀찮아서 안 합니다. 왜냐면 모니터가 기동되는 순간에 브라이트니스 화면 밝기는 맥스 브라이트로 기본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대 밝기로. 근데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보통 모니터를 흐리게 해서 씁니까? 최대 밝기로 해서 그냥 쓴단 말이죠. 그걸 어둡게 해서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간혹 노트북 같은 경우는 뭐 이것이 걔네들은 이제 내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백라이트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보통 그 걔네들이 제공한 유틸리티를 안 깔게 되면은 그죠? 화면이 흐리게 나오죠. 그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밝게 조정하는 건 있지만 모니터 같은 거 그런 건 없어요. 보통 보면 맥스 브라이트 최대 밝기로 동작하기 때문에 개조할 때는 보통 브라이트니스는 연결을 안 합니다. 뭐 여러분 연결해 줘도 되고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그냥 귀찮아서. 자, 그래서 이렇게 만능 인버터를 쓰게 되면은 만능 컨버터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이 개조도 할 수 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LED 개수에 따라서 전류량이 변하기 때문에 그죠? 전류량이 높잖아요. 아무리 맞는 컨버터라고 해도 뭐 어떤 거면 열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맞는 컨버터들이 더 질이 좋게 좀 나오겠죠. 현재는 요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조할 때. 자, CCFL은 LED 쪽에 비해서 수명이 좀 짧습니다. 보통 우리가 25,000시간을 잡는데, 자, 양품 CCFL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이런 밝은 흰색을 내죠. 근데 얘가 진행성 불량 같은 경우 뭐냐면, 이렇게 화면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를 켜놓고 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LCD 화면이 있는데, 이쪽은 밝게 보이는데, 이쪽은 약간 불그스름하게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 그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CCFL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패널 불량이라고 패널을 교체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자, 뒤에서 광원을 갖다가 흰색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붉은색을 비춰주다 보니까 여기가 불그스름하게, 그죠? 위에는 밝게 나오는데 밑에가 불그스름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없잖아,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뭡니까? 그죠? 확실히 하지 않다면 액정을 드러내고 백라이트를 켰을 때 이런 그 정육점에 가면 어떤 그 고기들이 좀 신선하게 보기 위해서 붉은 그 형광등을 켜지 않습니까? 그게 붉은 현상이 빛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고압 방전 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 보면 이제 검게 돼 있죠. 요걸 다크 엔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요런 것이 생김으로써 뭡니까? 붉게 나오면 나중에 끊어져 버리죠. 그럼 뭡니까? 아예 모니터에 백라이트가 안 켜지죠. 왜냐면 인버터에서 피드백이 동작돼서 프로텍션이 걸리다 보니까 피드백이 동작돼서 PWM의 펄스 발진을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죠? 중지를. 그래서 프로텍션이 걸린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 뭐 인버터는 동작하지만 아주 보기 안 좋게 지금 붉게 빛나지 않습니까? 지금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CCFL 방식들이 보면 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백라이트가 LED 방식으로 간 거죠. 그 양품 CCFL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수리하기 위해서 CCFL 빼면은 한 1년 이상 지나면 여기 다크 엔드 현상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수명이 정해져 있죠. 우리 집에서 쓰는 형광등도 어떤 그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 되면 우리가 갈아 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LED 같은 거는 LED 패키지가 많이 나간다 그랬죠. LED는 이제 뭡니까? 진행성 불량이면은 서서히 빛이 들어온다든가, 아니 빛이 안에 단선에 있어서 안 들어온다든가 그런 현상이 많겠죠. 네. 자, 액정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정 구조. 여러분 액정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리할 때 라인 디펙터, 그죠? 화면이 굵은 줄이 생기면서 영상이 안 나타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액정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니터를 이제 분해해 갖고 액정을 드러내면, 자, 우리가 보면 전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전면은 이게 액정 크로스죠. 그죠? 화면이 영상이 구현되는 액정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액정을 구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 패널보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패널보드와 액정 크로스하고 이 회로를 뭡니까? 이 TCP, FPC 같은 연성 PCB로다가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회로를 갖다가 솔더링 한 겁니다. 이 솔더링에 납을 갖다 쓴 게 아니라 요 회로, 그러니까 이 TCP하고 연결된 요 회로에다가 ACF 본드라는 게 있어요. ACF 테이프라는 게 있는 게 이방성 도전 필름이죠. 얘를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압력과 열로다가 얘를 쪼여서, 그죠? 이 회로를 갖다가 솔더링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해요, 이게. 그죠? 약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패널을 드러낼 때, 모니터든 TV 드러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런 부분이 잘 떨어져요. 떨어지면 라인 디펙터, 이 영상이 굵게 안 나오는 흑화 현상의 일부분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라인 디펙터라고 말씀드렸죠. 그 현상 나오면 얘는 버려야 돼요. 이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죠? 물론 이 탭 수리하는 이 업자들이 있는데, 보통 몇 억씩 되는 장비 갖고 하는데, 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재불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은 소생하기 힘들다는 그런 우리가 입장에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또 뭐냐면 이 TCB에 보면, 후면을 보면요. 자, 우리가 타이밍 컨트롤에서 2차 신호를 가공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시그널 프로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이 신호가 어디로 가냐? 바로 여기다가 LCD 드라이버 IC라고 하는데, 여기 뭡니까? 이 길다란 막대 모양의 이런 칩이 하는데 이게 반도체예요. 이게 바로 LDI 영상 칩입니다. 얘를 통해서 여기 화면이 구현이 되는데, 그죠? 요게 또 잘못하면 부러져 버려요. 아니면 요 회로가 들뜬다든가. 이것도 본딩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액정은 우리가 다룰 때 조심해야 된다. 어차피 백라이트, TV 쪽에 LED 패키지를 수리하기 위해서, 또 모니터 쪽에 LED를 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드러내야지만 할 수가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실제 자세하게 모양을 볼게요. 요게 바로 회로 패턴이에요. 요게 지금 액정 그라스하고 연결되는 이게 TCP가, 여기 TCP 회로가 있죠. 얘랑 지금 여기 붙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요 패턴 있죠. 액정 그라스에도 보면 요런 회로들이 여기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운데 뭡니까? 막대 모양의 어떤 칩이 보이는데 요게 LDI 칩이죠. 이걸 TCP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플렉시블처럼, 그죠? 노트북에 보면 FPC 케이블 많죠? 플렉시블 플랫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연성 PCB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연성 PCB예요.
여기 연결된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 보면 허옇게 돼. 이게 지금 TCP 쪽에, 그죠? ACF 테이프가 여기 붙어있던 자리예요. 이 잘못하면 여기 떨어져 버려요. 그럼 요만큼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영상이 안 나타나는 라인 디펙터를 가져온다. 요 부분이 만약에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이게 영상 화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보면 이만큼 굵은 줄이 생겨가지고 여기 검게 나타나서 흑화 현상을 유발한다. 여기는 영상이 잘 나와. 이게 사람 얼굴이 닿으면 사람이 반쪽만, 양쪽만 나오게 돼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떨어져서 그래, 이 부분이. 그죠?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죠? 저도 이걸 몇 번 해먹은 사람 중에 하나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뭐 연습 차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요 ACF 테이프를 붙은 자리를 열풍기를 다 긁어내고 요걸 약간 잘라서 여기다가 솔더링, 납땜을 해가지고 양쪽에 붙였는데 안 되죠. 또 떨어집니다, 이게. 뭐 붙이기도 어렵지만, 그죠? 그래서 액정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모니터 가격에서 액정이 차지하는 가격이 상당히 그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고장난 걸 갖고 드러내고, 그죠? 백라이트도 갈아보고 다시 재결합해보고 하는 나름대로다가 분리와 결합에, 그죠? 어떤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힘든단 말이에요, 이게.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이거 해먹었어요. 그래서 액정을 또 주문해가지고 또 갈아주기도 하고, 참, 뭐 돈 받을 수 없잖아요, 소비자한테. 자, 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건데, 요 부분이 바로 ACF 본딩 돼 있는 부분입니다. ACF,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이 회로에 회로. 그럼 ACF가 뭐냐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ACF는 이방성 도전 필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테이프가, 안에 보면 이 도전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양면 테이프 같은 건데, 요 안에 도전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전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붙냐면, 지금 여기 크게 지금 확대해 놓은 게 있죠? 자, ACF 테이프를 본딩을 양쪽에 하고, 압력과 열로 가해지다 보니까, 자, 요렇게 회로가 돼 있는 부분은, 요렇게 회로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요거 회로가 이렇게 연결된 패턴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도전별의 요 회로가 있는 부분은 녹으면서 얘가 하나의 솔더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회로가 이렇게 납땜이 되는 거예요. 도전별이 그 녹아가지고. 그 없는 부분은 뭐냐? 회로가 없잖아요, 그죠? 이 패턴이, 그죠? 이 패턴이 안 나와 있잖아요. 요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은? 그 ACF 테이프가 녹아가지고 경화가 돼서 하나의 본드 역할을 하더라. 안 떨어지게. 또 요건 뭐예요? 패턴이 있죠? 도전본이 녹아가지고 하나의 납땜하듯이 솔더링이 되더라. 요 부분은 뭡니까, 또 요 부분은? 회로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ACF 테이프가 녹아서 이 경화가 돼서 이게 이 본드 역할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회로가 있는 부분은 솔더링이 되고, 회로가 없는 부분은 하나의 테이프가 경화가 돼서 본딩 역할을 해주더라. 그게 바로 ACF 테이프입니다. 그죠? ACF 테이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 이방성 도전 필름 얘기하는데 보통 ACF라고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전자기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설령 뭐 다른 거,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렇게 ACF로 붙어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죠? 요렇게 도전벌이 이게 파괴가 되면서 얘가 이제 하나의 솔더링, 납땜에 납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런 그 특수한 그 제품들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ACF 테이프를 롤 단위로 사든가 아니면 요 잘라서 팔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그 인두기를 좀 개조해가지고 열과 압력으로 눌러서 한번 연습 차원에서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불량이죠. 예. 하여튼 이런 식의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막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탭 수리를 하는 장비가 따로 있어요. 그걸 고가 장비를 이제 구입을 해서 갖고 그거만 이제 수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실패 요인이 많기 때문에 없어졌겠죠. 하지만 아직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맡겨야 어느 정도 작업을 하지 기계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수작업을 하기에는 이미 이건 수작업의 한계를 넘어가는 작업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뭘 한번 저희가 살펴볼 거냐면요. 모니터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죠? 모니터가 들어왔다면, 이게 액정 불량인지, 백라이트 불량인지, 그죠?
그런 걸 구분해야 되는데, 그죠? 아무리 액정이 정상이라도 백라이트가, 그죠? 구동이 안 되면 액정 자체 발광이 아니라 그랬죠? 빛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백라이트, 지금 이 패널 보드에다가 액정 그라스는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백라이트가 불량일 때는 어떤 현상을 보이고 백라이트가 정상일 때는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를 한번 보일게요. 액정이 자체 발광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패널 테스트 지그에다가 지금 백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인버터에다가 백라이트만 연결해 가지고 한번 구동을 시켜 볼게요. 이 케이블이 짧으면요, 이렇게 연장 케이블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세요. 예?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용하게 쓰겠죠. 이거는 지금 잘 구동되는 이 지금 그 LCD 액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전원을 넣고, 그죠? 아답터 방식의 이제 모니터죠? 자, 넣고 이제, 지금 이제 오토 방식으로 다 들어왔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온오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스위칭 신호가 가가지고 인버터하고 이 VCC 라인을 열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온오프 신호를 줬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켜지겠죠? 백라이트가 켜짐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밝은 화면을 액정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광원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이 영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걸 다 분해를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뭡니까? 이 상태에서 이 액정이 정상적인 거죠. 자, 신호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넣어봤어. 그죠? 온오프 신호를 넣었어요. 그러면 액정 자체는 동작을 하지만은 백라이트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이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백라이트를 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한번 이 상태에서 제가 후라시를 한번 비춰봤습니다. 자, 백라이트, 후라시를 광원으로 해서 비춰주니까 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일부분만 비춰주다 보니까 이쪽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액정이 자체 발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나 지금 TV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그 LED 백라이트나 LCD 백라이트나 그 액정 자체가 자체 발광이 아니다 보니까 뭡니까? 이 백라이트가 죽으면은 영상이 구현이 안 된다. 즉 우리 그걸 뭐냐? 흑화 현상이라고 한다. 전원은 들어가는데 영상이 안 나타난다. 흑화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OLED TV라고 나왔죠. OLED TV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죠. 액정 자체가 자체 발광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그죠? OLED죠? 예. 백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또 발전돼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LCD 모니터 시그널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물론 우리가, 립스보드 쪽에 SMPS 동작 원리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은, 모니터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액정 화면에 영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시그널이 흘러가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회로를, 여러분들이 요 개통도를 좀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SMPS 말고 AD 보드 고장이다 그러면 AD 보드에 대해서 우리가 고장 수리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좀 한번 블럭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요만큼이 뭐냐면요, 요걸 우리가 패널 보드라고, 그죠? 패널 보드라고 우리 가정하면 되고요. 요 부분을 쉽게 해서 액정이죠. 액정 부분이죠. 액정 부분. 자,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뭘 뜻하냐면요. 요만큼이, 요게 이제 AD 보드 파트입니다. AD 보드. 그죠? AD 보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뭡니까? 요만큼이 뭐냐면, 요 부분이, 요게 이제 인버터 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인버터나, 우리가 이제 모니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LCD 백라이트 형태의 그 모니터가 있고 LED 백라이트 방식의 모니터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인버터가 되든 뭐 컨버터가 되든 마찬가지겠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AD 보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패널 보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버터가 하나 있고 여기를 또 하나 세분해서 나눈다면 요게 이제 뭡니까? 요 부분이 바로 OSD 보드예요. 그죠? OSD 보드.
그 모니터는 이 보드들이 그죠? 어떤 기능별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쉽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원 공급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220V를 바로 꽂아서 쓰는 립스보드 방식이 있고, 아답터를 꽂아가지고 12V 내지는 19V, 24V를 인가하는 아답터 방식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전원을 꽂으면은, 그죠? 전원을 꽂으면은 우리가 모니터 쪽에 SMPS는 오토 방식이라고 그랬죠. AD 보드에 필요한 5V와 인버터에 필요한 12V를 바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만약에 아답터 방식의 그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V라든가 19V라든가 24V 쓰는 용도의 아답터를 그 모니터가 그 전압을 요구한다면 꽂으면은 뭡니까? 그죠? 립스보드라는 게 없죠, 걔는. AD 보드에서, 그죠? AD 보드에 주 전원부로 들어가서 스위칭을 통해서, 그죠? 최종 부하가 필요한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전압을 다운해서 어떤 부하에 공급을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전원 공급을 먼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실제 실물을 놓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전원 공급 방식이 220V가 바로 인가되는 립스보드 방식에 대해서 먼저 실물을 놓고 전원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 그죠?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요게 우리가 이제 그 립스보드 방식의 모니터를, 동작되는 모니터를 다 떼다가 이렇게 아크릴판에다가 하나의 지그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지금 동작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LVDS 케이블 나오고 액정에 꽂으면은 얘가 동작이 되겠죠, 그죠? 동작이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구성 자체가 요 부분이 전원을 공급하는 립스보드 SMPS 파트고요. 요 부분이 뭡니까?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이, 요쪽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백라이트가 CCFL 방식과 LED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뭡니까? 이게 트랜스가 있다니까 얘는 뭡니까? CCFL 방식, 형광등을 켜주는 백라이트 방식이다. 그래서 인버터부가 립스보드 안에 이게 따로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독립돼서. 그러니까 요 부분은 SMPS 파트, 즉 AD 보드에 5V를 공급해주는 SMPS와 얘 인버터를 구동을 시켜주기 위한 전원 공급하기 위한 12V가 여기 SMPS 파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뭡니까? CCFL 방식의 형광등을 켜주기 위한 일종의 파워 서플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구동 전압이 이 SMP에서 12V가 온단 말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영상을 구현해주는 이 AD 보드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자 회로를 컨트롤해주는 OSD 보드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는 이제 패널로 연결되는 거죠. 패널로 다 연결돼서 이제 우리가 영상 신호를 이제 거기서 줘가지고 2차 거기서 가공을 해서 액정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영상 정보를 뿌려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20V 전원을 인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인가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모니터는 오토 방식이라고 그랬죠. 220V만 꽂으면은 얘는 AD 보드가 필요한 5V하고, 그죠? 인버터 따지는 컨버터가 필요한 12V를 바로 생산해내는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220V를 이렇게 인가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AD 보드에 필요한 5V하고, 그죠? AD 보드에 필요한 5V하고, 인버터에 필요한 12V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여기 지금 5V는 뭐냐? 피드백이라 가지고 항상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이 피드백 회로가 항상 이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상이니까 5V가 나오겠죠. 그죠? 나오겠죠. 요거는 지금 뭐냐면 제가 온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 패널 전압 5V가 켜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는 제외하고, 자, 252V를 인가하게 되면 뭡니까? 인버터가 필요한 12V하고, 그죠? AD 보드가 필요한 5V를 얘가 립스보드는 오토 방식으로 생산해 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12V 얘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가 인버터 파트라고 그랬죠? 인버터 파트 부분에 PWM의 VCC 쪽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죠? 12V가 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은 전압 강회로를 통해서 PWM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 미니멈에서 맥시멈 VCC 전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전압을 전압 강회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12V가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FET 드레인에 딱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 얘는 동작이 안 돼요.
동작이 안 됩니다. 왜 동작이 안 되겠어요? 동작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인버터 쪽의 PWM은 AD 보드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파워온 버튼이죠. 파워온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 때 비로소 이제 PWM의 이네블 단자로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감으로써 PWM이 어떻게 인정하냐. 자, 이제부터 스위칭을 시작하다 하고 얘가 펄스 발진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오프 버튼을 빼게 되면 뭡니까? 그냥 5V, 12V만 나오다가 지금 인버터는 구동이 안 되고 있어요. 온오프 시그널을 넣기 전까지는 구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지금 5V는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있는 커넥터를 타고 AD보드 쪽으로 들어가요. AD보드 들어가게 되면 5V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소자들이 2.5V 요구하는 것도 있고 1.8V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볼테이지를 요구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5V를 받아서 여기서 이 스위칭부에서 다시 가공을 해서 뭡니까? 최종 부하가 필요한 LDO 레귤레이터. 만약에 LDO 레귤레이터가 3.3V 하면 5V를 받아서 3.3V를 다운해서 뭐 스케일러에 공급한다든가, 또 5V를 받아서 뭐 1.8V를 다운해서 뭐 MCU라든가 EPROM에 공급한다든가, 아니 뭐 사운드 칩에 공급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여기서 립스보드에서 5V를 인가받아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 전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여기서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뭡니까? AD보드에서 파워온 버튼은 누르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 MCU 안에, 그죠? MCU 안에 폼웨어를 컨트롤하게 돼 있죠. OS 버튼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버튼이다. 그래서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뭡니까? 그죠? MCU 안에 폼웨어를 기동시켜서 폼웨어한테 우리가 어떤 트리거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온 눌렀어. 그러면 얘가 내부에서 연산을 해서 뭡니까? 그때 이제 온오프 시그널이 이 케이블을 타고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인버터에 PWM이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면 뭡니까? VCC가 현재 동작 대기하고 있다가 이네이블 단자가 들어오니까 PWM이 야, 우리 펄스 발진시키자. 그래서 뭡니까? FE 때는 12V가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게이트에다가 PWM의 온오프, 그죠? 온 시켜라, 오프 시켜라, 온 시켜라 스위칭 작업을 하다 보니까 DC가 AC화로 되면서 이 트랜스 1차 측에 변하는 전류를 공급해주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트랜스는 변하는 전류를 줬으니까 이 권선비에 의해서 여기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선비가 굉장히 많이 관계있죠. AC 15,000V로 승합을 해갖고 여기서 뭡니까? 백라이트로다가 우리가 전원을 공급해서 백라이트를 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그죠? 자, 백라이트가 켜졌으니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지금 MCU가 야, 그럼 패널 전압, 이 액정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패널에 5V VCC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아직 공급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뭡니까? 여기 지금 요 FET라든가 TR이 있는데, 여기 지금 5V가 대기하고 있어요. 스위칭 신호가 들어감으로써 게이트를 열어주는 거죠. 열어주면서 뭡니까? 이 DS 케이블을 타고 28, 29, 30번이 보통 VCC 단자인데, 요를 통해서 패널 쪽으로 5V가 공급돼서 이제 패널이 동작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화면에 이 영상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신호가 지금 꽂아서 잠깐 들어오다 꺼지는 이유는 지금 온오프 버튼 눌렀지만은 영상 신호가 RGB나 DVI, HDMI 안 들어온다 그러면 MCU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해서 야, 지금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다. 절전 모드로 동작해라. 그래서 뭐를 끊어버리죠? MCU에서. 자, PWM, 인버터에 들어간 PWM의 이네이블을 오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패널로 들어가는 여기 5V를 다시,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던 5V를 오프 시켜서 게이트를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패널 쪽에 전압이 공급 안 되니까 화면이 꺼져버리는 거죠. 이거 왜 꺼지지? 신호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대기 모드로, 절전 모드로 동작돼서 이제 꺼지면서 우리 그 모니터 앞에 있는 LED가 깜빡깜빡 되죠? 그게 바로 절전 모드로 동작한다. 이렇게 동작되는 거거든요. 그죠? 원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립스보드 방식, 220V가 바로 들어간 립스보드 방식은 이렇게 해서 전원 공급돼서 이제 AD보드를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전압들이 이미 공급되고 있는데, 일단은 온오프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뭡니까? 인버터라든가 이 패널 쪽에 요 LVDS 케이블을 통해서 그 액정 패널 보드에 연결되는 거기 전압은 공급 안 되고 있다. 누르면 뭡니까? 그때 스위칭 신호를 줘가지고 인버터를 구동시키고 액정 패널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패널 보드에 VCC 5V가 뭡니까? MCU에
펌웨어 연산에서 오픈되는 온되는 그런 우리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실제 실물을 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220V가 바로 들어가는 립스보드 방식이라고 했죠. 립스보드 방식. 요거 말고 우리가 AD 보드 쪽에 우리가 220V 바로 들어가지 않는 그죠, 아답터 타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그 모니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립스보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아답터 방식 이게 필요 없겠죠. 왜? SMPS 파트 부분이 요 파트 부분이 아답터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뭡니까? 요 부분이 원래 SMPS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버터만 따로 나와 있죠. 여기 AD 보드가 있죠. OSD 보드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여기는 뭐 여기다가 SMPS 12V를 인가하는 그죠? AD 보드에다가 그 립스보드에서 공급하는 전원을 아답터로 공급하는 방식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220V를 바로 인가해서 쓰는 립스보드 방식의 모니터가 있고, 하나는 뭡니까? SMPS가 바깥으로 빠진 그죠? 아답터를 여기 DC잭에 그 연결을 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요거는 어떻게 또 구성이 되냐면요.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전원 공급 방식이 이제 아답터 방식은 요런 아답터 있죠. 요런 아답터를 많이 쓰시죠. 이거 모니터에 이거 연결이 되죠. 요것도 뭡니까? 여기 220V를 인가하게 되면 얘도 뭡니까? 오토 방식으로 이쪽 12V가 막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도 오토 방식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답터 전원을 여기다 꽂게 되면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꽂습니다. 자, 요런 이제 이 DC 잭에다가 이 DC 플러그를 갖다 꽂게 되면 얘도 뭡니까? 막바로 전원 공급이 되죠. 그죠? 전원 공급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0V를 아답터 12V 인가하게 되면 얘가 뭡니까? 12V를 바로 우리가 이 소자 스케일러라든가 아니면 EP롬이라든가 아니면 MCU라든가 사운드 칩이라든가 여기 사운드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걸 12V를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여기 보면 메인 그 전원부가 따로 있어요. 이쪽에 5단자 레귤레이터 아니면 뭐 SOIC 8핀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1번 단자로 12V가 들어와서 안에 내부의 펄스 발진 회로를 통해서 2번 단자로 아웃풋이 나오죠. 그죠? 이 아웃풋은 DC가 아닙니다. 교류도 직류도 아닌 맹류 성분이 나오고 있는데, 자, 5V를 갖다가 우리 최종 보아에 쓰기 위해서는 뭡니까? 2차 정류를 여기서 해야 되겠죠. 여기서 또. 그래서 여기 보면 쇼트키 다이오드가 있고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5V를 직류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제 그때 완전한 직류가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여기 보면 LDO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LDO 레귤레이터가 있고 여기도 LDO 레귤레이터가 있고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그 소자가 필요하는 그죠? 5V를 받아서 3.3V를 다운시킨다든가 1.8V를 다운시켜서 이 소자에 공급하는 최종 부하의 전원 소자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이제 비로소 온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죠?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신호가 들어가죠. 온 버튼. 여기서 여기 이제 온오프 시그널인데 이쪽에 LED 하나 켜냈죠. 자, 요걸 누르게 되면 LED가 들어오죠.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가면서 뭡니까? 그죠? 여기 스위칭부를 통해서 인버터 쪽에 여기 PWM인데 요 PWM에 뭡니까? 이네블 단자로 들어가서 12V가 FET에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V를 받아서 전압경할 회로를 통해서 여기 PWM VCC로 전압이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이네블 신호가 들어오니까 이 스위칭 에러가 동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AC를 승합을 해서 이제 백라이트를 켜주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 차를 두고 뭡니까? MCU에서 연산을 해서 여기 지금 요 패널보드에 보면 여기 스위칭 회로들이 있는데 요 회로를 통해서 대기하고 있는 5V를 뭡니까? 요 LVDS 케이블을 통해서 28, 29, 30번 단자를 통해서 패널보드 쪽에 5V의 VC 전압을 열어주는 거죠. 그게 누가 해준다? MCU의 펌웨어가 연산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뭐 아답터 타입의 모니터든 그죠? 220V가 바로 인가되는 립스보드 방식의 아답터든 일단은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죠? 전원이 되면 하여튼 이 AD 보드로 동작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전압이 다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온오프 버튼 있죠?
여기 요걸 눌러서 우리가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한 신호와 그죠? 패널보드를 우리가 그 동작시켜주는 VCC전이 공급된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뭡니까? 요 상태에 누르게 되면 인버터 쪽에 온오프 시그널에서 이때부터 백라이트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버튼을 뺐다. 버튼을 오프했다 그러면 뭡니까? PWM의 그 이네이블 단자에 온 신호가 아니라 오프 신호를 보냄으로써 PWM의 펄스 발전을 멈추게 된다. 그래서 이 백라이트가 껴지게 되죠. 꺼지게 됩니다. 누르는 순간에 뭡니까? 다시 백라이트의 구동인 온오프 시그널이 PWM의 이네이블 단자에 들어가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뭡니까? 그죠? 요 LVDS 케이블을 통해서 VCC가 뭐 패널 쪽으로 5V가 그죠? 공급되는 그 스위칭이라고 열린다. 그죠? 그게 어디서 한다? 바로 MCU가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렇게 구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시그널 플로우 보기 전에 전원이 어떻게 공급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그널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은 어떻게 공급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전원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OSD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OSD 버튼 누르게 되면 그죠? 항상 OSD 버튼은 뭡니까?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버튼이다. 그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뭡니까? 그 신호가 그죠? 온오프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MCU로 들어가는 거예요. MCU 안에 보면 요 안에 MCU라는 그 디바이스 안에는 폼웨어, 즉 운영체제가 깔려 있다. 그 운영체제가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신호를 얘가 내부 연산해서 그 온오프 시그널을 어디 주냐? 두 군데를 줍니다. 두 군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MCU에서 여기 인버터부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인버터부에 그죠? 인버터부에 그 PWM 우리 요거 인버터 IC를 보통 PWM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 PWM 쪽에 요 이네이블 단자 그죠? 온오프 단자로 주는 거예요. 온오프 단자로 여기다가 그죠? 전원부에서 그죠? 전원이 공급이 되면 뭡니까? PWM VCC까지 다 공급이 된다 그랬죠. FET 드레인 12V가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PWM 동작이 안 된다. 왜냐면 인버터 쪽에 쓰는 PWM은 VCC가 공급돼도 얘가 펄스 발진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MCU에서 어떤 온오프 시그널, 어떤 스타트 트리거 신호가 들어와야 PWM이 스위칭을 하래 하고 명령을 내렸대. 그때 이제 우리가 얘가 펄스 발진을 해서 FET의 드레인에 걸리는 12V를 얘가 뭡니까? PWM이 게이트의 온오프 신호, 이런 온 타임과 오프 신호를 줌으로써 스위칭을 해서 뭡니까? 그죠? 이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DC가 스위칭하면 뭡니까? DC가 AC화가 되는 거죠. 그죠? AC화가 돼서 이걸 우리가 백라이트는 초기에 15,000V를 해줘야 고압 방전에서 점등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AC화 해가지고 여기가 트랜스입니다. 트랜스예요. 여기가 1차죠. 여기가 2차입니다. 그죠? 1차 쪽에다가 저 교류를 가해다 보니까 트랜스는 뭡니까? 변화하는 전류를 줬을 때 2차 측에 유도기 전율이 발생되는 하는 원리를 위한 것이 변압기 내지 트랜스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1차 측에 가해다 보니까 2차 측의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유도기 전율이 발생되더라. 근데 코일이 얘는 승합을 하는 용도지 승합. 그죠? 승합을 하는 용도입니다. 코일이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어요. 건선비에 따라서 전압이 출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승합된 전압이 밸런스 캐패시터 즉 전류량을 조절하는 밸런스 캐패시터를 통해서 바로 백라이트 이걸 켜주게 점등을 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점등을 해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불만 들어왔다고 액정이 동작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죠. 이 패널 쪽에도 VCC 전압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VCC 전압이 5V가 공급이 돼야 패널보드 쪽에서 타이밍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LCD 패널에 보면 요 TCP라는 게 붙어 있다 그랬죠. 패널보드하고 액정 글라스하고 여기에 보면 뭡니까? 이렇게 막대 형식으로 된 이 소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바로 LDI 칩이에요. 이게 영상 칩입니다. 영상 칩. 얘한테 전압도 공급해주고 신호도 공급해줘야 액정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화면을 뜰 수가 있는데 이 VC 전압이 아직까지는 공급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백라이트는 이네이블 신호가 돼서 PWM 동작에서 펄스 발진해서 백라이트는 켜졌는데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뭡니까? 이 파워 버튼 눌렀을 때 MCU가 연산해서 옵니까? 여기 지금 LVDS 케이블을 타고 여기 LVDS 케이블이 커넥터가 있겠죠. 이게 LVDS 커넥터를 타고
AD 보드에 연결되면 여기 28, 29, 30분이 뭡니까? VCC 5V 단자예요. 그럼 여기 지금 AD 보드에 보면 요 스위칭 회로가 있는데 여기 5V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백라이트 쪽에, 즉 인버터 쪽에 PWM의 그 이네블 신호를 주면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패널보드 쪽에, 그죠? 패널보드 쪽에 5V를 가해 중인 스위칭 회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게이트를 열어주다 보니까 5V가 뭡니까? LVDS 케이블을 타고 패널에 5V 전압이 공급이 되더라. 그럼 이제 5V 갖고 뭡니까? 여기서 동작을 하겠죠. 자, 요게 이제 일단은 AD 보드에서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자, 그러면 RGB 신호가 여기 지금 데스크탑에 VGA 카드가 있습니다. VGA 카드가 있어요. 그죠? 얘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그 AD 보드에 RGB 포트든 DVI 포트든 HDMI 포트든, 그죠? 여기 연결돼 있겠죠. 그 신호가 일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영상 신호가 들어가면, 즉 RGB 신호하고 수평 동기 신호, 수직 동기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AD 보드에서는 뭡니까? 이 영상 신호를 패널이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패널 쪽에서 타이밍 컨트롤러가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를 데스크탑의 그래픽카드의 영상 신호를 받아서 1차 가공을 하는데, 이 1차 가공한 신호가 뭐냐? 바로 LVDS 신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호가 LVDS 신호 배선을 타고, 그죠? 배선을 타고 어디로 공급되냐? 바로 패널보드 쪽에 액정 그라스하고 패널보드 붙어 있다고 그랬죠? 패널보드 쪽에 타이밍 컨트롤러 T콘으로 전달이 됩니다. T콘으로. 그럼 여기서 2차 가공을 해요. 2차 가공을 왜 해주냐면, 자, 이 신호를 갖다가 여기 있는 영상칩 LCD 드라이버 IC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서 나름대로 또 2차 가공을 해서 얘한테 영상 정보를 주는 거죠. 영상 정보를 주면서 뭡니까? 이 영상 신호가 영상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 정보까지 같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타이밍 컨트롤러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280에 1024라는 우리가 그 모니터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픽셀 포맷이. 그럼 가로가 화소가 1280개, 세로가 1024 화소가 돼 있죠? 그죠? 그럼 뭡니까? 얘가 영상 정보를 보여줄 때, 자, 여기 있는 그 영상 칩이, 자, 좌표, XY, 2차원 배열로 돼 있죠? 그죠? 그 2차원 배열의 화소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이 위치 정보를, 그죠? 그래서 주사가 된다. 주사는 뭡니까? 왼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화면에 보이게 되는데, 우리 눈에는 한 장의 사진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LDI 칩이 얘 영상 위치 정보를 받아서 이 화소에 하나하나 찍어주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치? 우리 눈에는 그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영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또 MCU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커 내장형의 그 모니터를 보면, 자, 소리를 죽여라, 뭐 크게 하라, 낮게 하라 할 때는 OSD 버튼을 조정하죠. 그럼 얘가 연산을 해서 여기 사운드 칩이 있단 말이죠. AD 보드에. 걔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전달해서 소리 좀 죽여라, 소리 좀 키워라. 그럼 걔를 통해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MCU가 연산해서 해주는 겁니다. 전자회로를 얘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크리스탈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핵심 부품일지도 몰라요. 자, 얘는 뭐냐면 스케일러라든가 MCU라든가 EPRO라든가 MCU 같은 것은 자기 혼자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지금 MCU 같은 거 보면 뭡니까? 시리얼 클락, 그죠? 시리얼 클락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신호를 받는 거예요. 이 클락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얹혀서 동작을 한다. 즉 우리 크리스탈은, 즉 수중 발진자는 내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주의자.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손짓과 몸짓과, 그죠? 이런 동작에 의해서 악기가, 자, 내 차례다. 연주를 하고, 자, 내 악기인데 강약을 좀 주라 그랬어. 하면서 뭡니까? 하나의 그 악보에 있는 음악이 굉장히 조화롭게 앙상블을 이루면서 고객한테 감동의 음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이 지휘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얘 어떤 그 주의봉의 주의에 맞춰서 악기와 어떤 그 사람의 몸짓에 의해서 강약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제시해 줌으로써 그 악기 연주자는 뭡니까? 항상 주의자를 주시하면서 연주를 하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겁니다. 이거. 이 크리스탈이 바로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우리 또 피아노 가면 우리가 뭐 4번의 3박자에 대한 피아노를 칠 때, 그죠? 초보자는 뭡니까? 메트로놈을 똑딱이라고 그러는데 4번의 3박자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리듬을 치게 돼 있죠. 그 리듬을 무시하고 치다 보면 뭡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 똑딱이가 뭐냐면 이 수정 발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런 게 다 정상이라도 얘가 죽으면 모니터는 구동이 안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게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 건 뭐냐면 여기 보면 EPROM이라는 게 있어요. EPROM이라는 게. EPROM은 뭐냐면 우리 AD 보드에 보면 뭐 RGB 포트도 하나 있고 HDMI 포트도 하나 있고 또 DVI 포트도 하나 있고 요즘 이제 DP 포트라고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 포트가 있는데 보통 구형 옛날 거는 보면 RGB 포트하고 DVI 포트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RGB 포트하고 DVI 포트가 있다면 EPROM도 두 개가 있어요. EPROM도 하나는 RGB에 관련된 거, 하나는 DVI에 관련된 게 있어요. EPROM은 뭐냐면요. EPROM은 뭐냐면 모니터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모니터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는 최대 해상도를 얼마를 낼 수 있으며, 그죠? 그 다음에 수평 주파수는 얼마며, 수직 주평 동기 신호는 주파수는 얼마며, 그죠? 언제 만들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에 VGA 카드에서 케이블을 타고 여기 AD 보드에, 그죠? RGB 포트든 아니면 DVI 포트든 케이블이 연결되는 거죠. 자, 전원을 끄게 되면 뭡니까? 항상 모니터하고 VGA 카드는 서로 교신을 해요. 어떻게 교신하냐? DDC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 VGA 카드가 판단을 하는 거죠. 야, 얘 최대 해상도 얼마래? 그러면서 얘가 자동적으로 VGA 카드가 이 영상을 최대 해상도로 구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 모니터를 갖다 꼈을 때 최대 해상도가 바로 구성이 되죠. 이 모니터를 연결했더니 바로 그냥 그 모니터에 맞게끔 해상도가 딱 구현이 되더라. 바로 EPROM하고, 그죠? VGA 카드하고 DDC 프로토콜에 의해서 EDID 정보 모니터 드라이버가 서로 같이 교신하면서 얘 최대 해상도를 구현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DDC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인데 배사라는 기구에서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규격을 만들죠. 그러면 이런 규격에서 DDC 프로토콜에 의해서 VGA 카드와 EPROM과 통신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SMPS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SMPS 동작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겠죠. SMPS를. 자, SMPS는 뭡니까? 이제 모니터 쪽을 먼저 예를 들을게요. 모니터 쪽은 5개 회로를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회로가 뭐냐? EMI 필터 또는 라인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통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EMI 필터에서 노이즈를 좀 차단해 줍니다. 또 우리가 지금 SMPS는 뭡니까? 스위칭 모드예요. 그죠?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이 정기적인 스파크가 일어난다. 정기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면 노이즈가 발생되죠. 노이즈가 발생되는 것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걸 봤을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형광등을 갖다가 스위치를 올리니까 형광등이 옛날에는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 한참 전부 깜빡깜빡하면 켜졌죠. 그때 노이즈가 발생된단 말이죠. 그게 라디오에서 틱틱틱틱 이런 소리가 났었죠. 그 노이즈가 뭡니까? 그 노이즈가 바로 그 라디오에, 그죠? 수신기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외부로 안 나가게끔 여기서 차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회로가 EMI 필터가 첫 번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220V인가 하면 라인 필터를 통해서, EMI 필터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정률해 가지고 바로 대전압 콘덴서에 들어가는데, 여기 대전압 콘덴서 뭡니까? 정률해 가지고 310V가 딱 충전이 되게 돼 있죠. 그죠? 왜 310V냐 묻는다면, 우리가 220V는 보통 우리가 실효치라고 얘기합니다. 교류의 실효치. 하지만 여기는 최대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뭐니까 실효값 곱하기 루트 2를 곱해야 최대값이 나온다. 그래서 220V 곱하기 루트 2는 1.414니까 310V가 나오죠. 곱하면. 그래서 310V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 310가 출청되는 이 비회로는 뭐냐면 1차 정류 회로예요. 근데 SMPS는 뭡니까? 여기서 바로 전기를 뽑아서 최종 부하에 연결하는 게 아니죠. 요 단계라고 한다면 요건 리니어 SMPS죠. 리니어 아답터라고, 리니어 전원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옛날에 면도기라든가, 그죠? 무슨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은 바로 이렇게 220V를 해서 다이오드하고 콘덴서를 연결해서 바로 직류를 뽑았었죠. 요즘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쓰는 앰프 고급 앰프들은 이 SMPS를 안 써요. 스위칭 이 노이즈 때문에 증폭을 하면 이 험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래서 리니어 방식 요런 리니어 방식의 전원부를 쓰죠. 앰프 같은 데는. 근데 우리가 보통 전자기기는 SMP를 쓰니까. 자, 1차 정류를 해가지고 이 310V가 뭡니까? 이 트랜스 쪽에 스위칭 에러 쪽에 이 트랜스를 통해서 요게 뭐 FET죠. 이 드레인에 310V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C번이 뭡니까? 스위칭 에러예요. 자, DC를 우리가 AC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스위칭 하는데 이 스위칭은 뭡니까? PWM과 FET가 공조해야 돼서 바로 DC를 AC화로 만드는 스위칭 점을 여기서 해더라. PWM 뭡니까? 펄스 발전, 온오프 스위칭을 주는 거죠. 온오프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럼 310V가 여기 대기하고 있었어요. 드레인에 트랜스를 타고. 자, 310V가. 그러면 310V 스위칭 하려면은 이 트랜스도 그렇고 FET도 그렇고 게이트라든가 베이스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기 현재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PWM이 VC 전압을 가해 주다 보니까, 그죠? PWM이 펄스 발전하는 거죠. 온오프 신호를 딱 펄스 발전하는 거예요. 요 신호를 게이트에다 주다 보니까, 온오프 신호를 주다 보니까 310V를 스위칭해서 DC가 바로 AC화가 되더라. 그죠? 요 단계가 뭡니까? 이 스위칭 단계죠. 스위칭 단계. 그래서 트랜스에다가 1차 측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 DC를 AC화가 되니까 AC는 뭡니까? 수시로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에 바뀌는 이런 교류 신호가 되는 거죠. 트랜스에다가 딱 1차 측에 변하는 전류를 걸어주다 보니까 2차 측에 유도 기율이 발생되더라 하는 것을 원리로 이용한 것이 뭐냐면 바로 트랜스의 원리다. 자, 그래서 C에서 스위칭해서 DC를 AC에서 넘겨주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 AC를 갖다가, 그죠? 이 직류도 아닌 교류도 아닌 맹류성의 이 성분이 2차 측으로 유도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바로 어떤 전자기기에 공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D단계가 뭐냐면 2차 정류예요. 여기서 바로 뭡니까? 쇼트기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바로 여기서 2차 정류 쪽에서 바로 비로소 직류를 만들어 주더라. 트랜스의 권선비에 따라서 탭을 두 개 따가지고 하나는 인버터가 필요한 12V 전압, 한쪽은 에이드가 필요한 5V 전압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정류회로가 두 개죠. 12V형 2차 정류회로, 5V형 2차 정류회로가 여기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SMPS예요. 그리고 뭡니까? 항상 피드백 회로가 있다고 그랬죠? 피드백 회로가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바로 피드백 회로 중심선은 뭡니까? 션트 레귤레이터인 TL431과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전류의 변화량을 바로 PWM에 뭡니까? 그죠? 피드백 단자에 줬을 때, 그죠? 피드백 단자에 줬을 때 얘가 뭡니까? 펄스 발진을 늘려라. 펄스 발진을 이렇게 늘려라. 그죠? 펄스 발진을 줄여라. 펄스 발진을 중지해라라는 그 명령을 이제 이 PWM 자체가 이 신호를 받아서 동작을 해서 바로 뭐냐?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출력을 평탄하게 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는 프로텍션을 걸리게 해서 안 나오게 하는 기능을 얘가 가지고 있더란, 스위칭에서 가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피드백으로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항상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갖다가 감지를 해요. 그럼 여기 션트 레귤레이터는 2.5V 기준 전압을 가지고 지금 OPM프가 이렇게 내부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데 얘가 감지를 해가지고 얘랑 비교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거나 하는 걸 얘가 이 변동 전압을 어디로 주냐면 바로 포토커플러에 보면 포토커플러는 보면 광 다이오드하고 광 T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절연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2.5V와 비교해서 전류량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뭡니까? 이 광 다이오드는 뭡니까? 빛을 내는 거죠. 빛이 많이 발생되겠죠. 빛이 많이 발생되면 이 지금 포토 TR은 여기가 절연이지만 이 베이스가 광 TR은, 그죠? 광 TR은 이 빛을 갖고 빛이 많이 쏴지니까 전류가 많이 흐를 때는 많이 쏴지니까 뭡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에 전류가 많이 흐르잖아요. 이 전류 변화량이 어디 하면 이쪽에 PWM의 피드백 회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전류가 많이 흘렀어. 그럼 얘가 뭐냐? 야, 펄스폭을 줄여. 그죠? 펄스폭을 줄여 해가지고 뭡니까? 전류를 안정화를 기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전류량이 조금 변했어. 그러면 다이오드도 전류가 조금 공급되다 보니까 빛이 약하겠죠. 약하게 빛을 비치니까, 베이스에다 비치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도 작아진단 말이죠.
작아지다 보니까 뭡니까? 결론적으로 야 펄스폭을 좀 늘려라 해서 항상 이쪽에는 항상 일정한 자람이 나오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이 피드백 회로의 이 기본적인 원리라는 얘기죠. 야 2차 측이 어디 지금 SMPS에 보면은 AD 보드도 연결돼 있고 그죠? 뭐 또 패널 쪽도 연결돼 있는데 거기 어디 쇼트가 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차 측이죠 걔도. 그럼 뭡니까? 2차 측의 출력 전압병을 피드백이 감지한다 그랬죠? 해서 쇼트가 되니까 뭡니까? 얘가 그죠? 피드백이 야 펄스 반지 중지에 한해 프로텍션 기능을 한다. 그래서 펄스 발진을 없애물었어 뭡니까? 여기 쪽에 전압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 0V가 측정이 돼 0V가. 이게 뭐냐면 바로 SMPS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전자장치에는 이 피드백 회로가 구성되어 있죠. 그죠? 항상 2차 측을 감시하고 있는 게 감시. 그죠? 감시하고 있어서 2차 측의 전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기능도 하지만은 어떤 프로텍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피드백 회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입문 쪽에 가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다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아직 완전히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액기스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상세한 거는 그쪽을 좀 여러분들이 유튜브 쪽에 모니터 입문 실무 쪽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설명을 쭉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수리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돼요. 자, 스위칭 그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의 그 SMPS 쪽의 회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